얼마 전 국내 대표 유니콘 기업이자 IT 스타트업 신화인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DH는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로 평가,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고 김봉진 대표 등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소식은 2등 서비스 운영사가 1등을 인수한 경우인데다가 약 5조 원이라는 인수 가격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IT 기업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배달 전단지를 모아 만든 벤처기업이 5조 가치까지 성장한 스타트업계의 전설적인 엑싯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현재 40개 국가에서 2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유니콘인데요. 이 회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리퍼헬트, 영국 헝그리하우스 등 35개의 기업을 인수하였고, 한국 기업 중에는 배달의 민족 이전에 2012년 국내 배달앱 2위 업체 요기요와 2014년 3위 업체 배달통을 사들였습니다. 이 회사는 현지화 전략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지 기업을 인수한 뒤 브랜드명과 마케팅 전략 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요기요와 배달통도 마찬가지였죠. 딜리버리 히어로 DH는 남미에서 배달 서비스 푸도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탈라밭이라는 현지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우버이츠 등 다른 글로벌 배달앱과는 다른 전략이죠. DH는 한국의 배달 시장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이며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DH는 한국 시장의 가치를 미국 시장만큼이나 큰 시장으로 생각했죠. 배달 플랫폼은 지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의 인구보다 도시별 인구수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과 미국의 인구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오히려 서울의 도시별 인구 밀도가 뉴욕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한국의 배달 서비스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익성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에 가까운 매출 증가와 동시에 이익률도 상승하고 있죠. 반면 DH는 글로벌 시장에서 꽤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서비스입니다. 높은 수익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DH는 배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배달앱에 의존하는 점주들과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식당 점주들은 기존에는 배달앱을 비교해서 수수료가 더 싼 곳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힘들어진다는 것. 수수료가 올라가면 영세한 음식점의 경우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달료 삭감, 근무 조건 변경 등 불이익이 생겨도 다른 업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독과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회사들이 합병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도 심사를 통해 합병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배달의 민족 측은 합병 후에도 3개의 앱을 따로 운영할 예정이라 이용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수수료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사례로 2011년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하면서 각각 따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고 공정위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하이트 맥주가 진로를 인수할 때는 합병을 허락하긴 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이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2006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공정위의 독과점 판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대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벤처기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우형은 벤처캐피털로부터 이미 6차례에 걸쳐 5천억 원 정도의 누적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벤처캐피털은 펀드를 통해 배달의 민족에게 돈을 주게 되는데 이 펀드의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로서는 투자한 금액에 이익을 더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죠. 가능한 방법은 3가지 뿐입니다. 기업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더 비싼 가격에 인수되거나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주식을 대중이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해서 다수가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연이은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로 경영진의 주식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경영진의 지분이 희석되는 상태이죠. 이렇게 지분 희석이 어느 정도 진행된 기업은 IPO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건 대주주가 보유한 것보다 많은 주식이 시장으로 쏟아지거나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영권을 노리는 이들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분이 많이 희석된 경우에는 IPO가 매우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한편 골드만삭스, 세쿼이아 캐피털, 힐하우스 캐피털 등의 투자처들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는 느낌의 기업이라 우아한 형제들의 경영진에게 빠르게 회수 가능한 방법을 만들라고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 지분 관계상 투자자가 경영진보다 더 큰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상장하는 것보다 파는 게 낫겠다 판단하여 인수합병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를 외치며 민족 정신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쳤던 기업이 해외 기업에 팔렸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배달의 민족 브랜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두고 봐야 할 부분입니다. 배민 측은 현 경쟁체제에 변화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가장 좋은 설득 방법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배민식 마케팅에 열광했던 국내 소비자를 잊지 않길 바라며 공정위의 인수합병 결과를 지켜보도록 해요.